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통보다 더한 통증의 신장결석을 천연물로 손쉽게 자가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요관 요로결석에도 적용이 가능하죠. 제목은 신장결석이라고 하였지만 요관결석을 포함한 방광결석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장결석은 키드니스톤, 콩팥의 결석은 유전적 요인이나 체내 신진대사 이상으로 신장 내의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 대신 칼슘과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과포화되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포화, 슈퍼 세츄레이션.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칼슘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모여 신장 내에 단단한 돌 같은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결석은 작게는 수 밀리미터에서 크게는 수 센티미터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7mm 이하의 결석은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흘러나와 소변을 볼 때 요도를 통해 배출되기도 하지만 1cm 이상 되는 결석은 자연 배출도 잘 되지 않고 만일 요도를 막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해 그 압력이 거꾸로 신장을 압박하게 되어 영구적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통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신장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말 그대로 아기를 낳을 때의 산통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고 환자가 응급실을 기어서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요관, 방광, 신장의 요로기 결석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신장결석뿐만이 아니고 요관결석, 방광결석의 요로기 결석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통증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통증의 강도를. 저도 20대 초반에 요관결석으로 한번 죽을 뻔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장결석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도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의 양도 줄어들고 칼슘과 옥살레이트 성분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므로 하루 3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결석이 칼슘의 침착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결석이 생기게 되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 원인이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므로 인체는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의 저장고인 뼈에서 부족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끌어내어 보충하게 되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선,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 신장, 근위, 세뇨간에 작용하여 혈중의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고 인산의 농도를 하강시키며 장관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세포 내의 칼슘량이 늘어나면 세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칼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칼슘 파라독스에 의한 세포 피해는 엄청납니다. 엉뚱한 곳에 칼슘을 침착시켜 결석을 만들거나 동맥의 석회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혈관 평활근 세포에 칼슘이 들어가 혈관이 계속 수축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경을 흥분시켜 초조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칼슘 보충이라면 대부분 우유를 먼저 우리가 떠올리겠지만, 칼슘의 보고는 우유가 아니라 건새우, 건멸치, 다시마, 김, 깨, 대두 같은 식품에 더 좋은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미네랄 마그네슘, 비타민 B6,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A의 부족도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상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섭취 비율은 2대 1이며, 마그네슘은 현미나 콩, 곡물의 배야,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몽 주스, 커피, 차 등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맥주와 와인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하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매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육류 소비를 제한하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장 결석에 좋은 과일은 수박이며, 또한 수박씨를 차로 만들어 마시거나 무가당 크란베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박씨는 뜨거운 물에서 약 15분간 우려내어 걸러낸 후에 약간의 꿀을 넣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청량음료와 카페인, 초콜릿, 코코아, 바카, 너트류, 양귀비씨 또는 블랙티 등은 금해야 합니다. 블랙티, 너트류, 바카, 초콜릿, 코코아, 청량음료, 카페인 모두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트류가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만 건강에 해로운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너트류는 무조건 섭취하면 안 되고, 너트류를 섭취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해로운가 라는 거를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너트류에 대해서 별도로 강좌를 준비해 보긴 하겠습니다. 특히 설탕은 결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설탕은 제한해야 합니다. 허브로는 감초, 리코라이스라고 그러죠. 민들레, 단델리온, 랍처워트, 매더 등의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랍처워트와 매더는 좀 생소한 허브죠. 신장 결석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60ml의 레몬 주스를 타서 마신 후 60ml의 올리브 오일 또는 아마씨 오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몇 차례 뜨거운 물에 60ml의 레몬 주스와 60ml의 올리브 오일 또는 아마씨 오일을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도 그 성분이 분쇄 및 용해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로 식용유를 대신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요관 요로결석의 병원 치료 결과에 병원 치료법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요관 요로결석의 병원 치료법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을 포함해서 요관 요로결석에 첫 번째로 대기요법 기다려보는 거죠.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기다려보고, 두 번째 약물요법을 하고,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쇠석술, 네 번째 요관경화 쇠석술 배석술, 다섯 번째 경피적 신쇠석술, 여섯 번째 복강경 및 개복수술, 이런 방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기요법과 두 번째 약물요법을 하는 단계까지는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자연치유법으로 한번 신장결석을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쇠석술과 병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네 번째 요관경화 배석술, 경피적 신쇠석술, 복강경 및 개복수술의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로는, 임상 증례로는 첫 번째 대기요법, 두 번째 약물요법, 세 번째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할 때까지 본 강좌에서 말씀드린 신장결석의 자가치유법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뚜렷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나 요관결석, 방광결석에는 100%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기 결석을 한번 겪으셨다든지, 가족에 그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는 분의 경우에는 한번 꼭 자가치유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